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이 어느새 오늘로 99회째를 맞았고요. 다음 주에는 대망의 100회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건강 정보와 또 상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방송을 위해서 늘 수고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명식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원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뼈와 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이 쪄서 아니면 너무 말라서 문제다라고 하면서 제 친구 중에서는 되게 마른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나 요즘에 살찌는 것 때문에 걱정이다 하니까 야, 너 살찌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하면서 자기는 살이 안 찐다고 하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것 같다고 살찌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러워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럴 때는 네 마음과 근심 때문에 더 살이 빠진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이제 그걸 떨쳐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런 말도 있죠. 뭐 어떤 뭐 협상이나 이런 뭐 정치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뭐 네. 살을 버리고 뼈를 취한다. 들어보셨어요? 그런가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맞나요, 그 말이? 뼈를 버리고 살을 취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연체 동물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죠? 네.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죠. 시작이 반이다. 네, 그러니까요. 어느새 벌써 네. 저희가 다음 주에 100회 방송을 맞이하게 되네요. 네, 시작이 반이다 할 때,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네. 그리고 시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결정됐으므로 이미 거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아까 살 빠지는 친구분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살 빼고자 하는 분들을 네. 먼저 예를 들어 보면 그분들한테 항상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너의 체질이 지금 살이 찌는 쪽으로 네. 지금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고 네네. 유턴을 시켜서 살이 빠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고 유턴을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사실은 그럼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 네. 그다음에 유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제 브레이크 잡는 법하고 유턴하는 법은 이미 이제 뭐 명명백백하게 네.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보건데 100명이면 100명 다 네. 실패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 성공합니다. 근데 그 살이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체질이 방향이 가는 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살찐 분들보다는 좀 힘듭니다. 사실은. 살찌는 방향으로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살찐 분들은 힘도 좋겠다. 네. 브레이크 딱 밟고 유턴하고. 일단 체력이 남아 도니까. 네. 근데 살이 빠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기운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고. 네. 이게 의료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좀 살짝 이제 광고를 해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아마 말씀을 드릴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예방 측면이라는 게 치료 측면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네네. 생각도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까 시작이 반이다. 네.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바꾸기가 그 마음을 바꿔놨더니 벌써 반이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살 빠지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무튼 여러모로 네. 힘든데 전에 그분이 체중이 30 몇 킬로였는데 아무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겠죠. 네.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결국 2kg를 찌웠습니다. 2kg를 찌웠는데 네네. 그분이 뭐 진짜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이 체중을 빼는 분들, 살을 네. 빼는 분들이 대개 뭐 한 15kg나 20kg 빠졌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뭐 20kg 빠졌을 때 기쁨 정도? 네. 2kg를 쪘는데 10배네요, 10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을 찌는 게 네.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예방의학도 그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살을 찌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어떤 이런 예방의학적인 이런 의료 뭐라 하죠? 정보라 그러나요? 네.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마 요것저것 해서 가끔가다 정보가 네. 자기가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참 힘든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계시고 원장님 방송 듣다 보면은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원리들을 좀 깊이 있는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각의 문에서 네. 들리는 것만 듣지 않고 네. 들리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원래 우리한테 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 모든 질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질병을 치료하는 네.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 살찐 분들이 브레이크 잡고 유턴하고 네네. 그게 힘들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어떤 힘든 과정에 쉽게 자기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몸의 습관을 들이는 방법 네네.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바로 내가 기본적으로 이 듣는 그 능력 네. 아니면 뭐 더 나가서 뭐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네네. 이런 게 나한테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측할 수 없다. 예.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네. 그죠? 뭐 피 선생님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뭐 이어폰을 끼시고 이제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네. 마찬가지고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피 선생님 본인 그다음에 예. 저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등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건 뭐 종교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그런 분들을 뭐라 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방법은 배울 수 있지만 네. 그거를 실행하는 건 결국 본인이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단 끄집어내면은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능력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그 듣는 소리라는 게 사실은 계속 우리한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전파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98.9인데 네. 98.9MHz를 듣고 있을 때는 다른 게 안 들리지만 네. 다른 걸 듣고 있을 때는 우리 거를 찾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그 오고 가는 온갖 소리가 있다 한들 우리가 이거를 듣고자 하는 그 의도 네.
아니면 그런 뭐 어떤 시간적인 우연이 음. 이렇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들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 소리도 그렇고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청각도 네. 그렇고 사실은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허망하다는 얘기죠. 네. 제가 자꾸 허망하다는 말을 쓰는데 뭐 달리 뭐 표현할 표현드린 말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보면 우리 그 주거 문화가 이제 아파트나 1인 1세대 해서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네. 지금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이웃 주민을 이렇게 보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네. 왜 모르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네. 만약에 앞집에 부모님이 사셔. 네. 그러면 알잖아. 알죠. 그러면 당연히. 왜 알죠?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부모님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나와 어렸을 때 헤어진 저기 부모님인데 네. 전혀 소식도 모르고 네.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앞집에 사셔. 그래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는 뭐를 통해서 안다는 건가요? 글자와 언어로, 그러니까 뭐 글자와 말로 아는 거죠. 네. 사실은 그죠. 서로 이제 오랜 세월 살면서 뭐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글자와 말로 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 네. 중국이다 하면은 우리가 중국을 뭘 알죠? 잘 모르잖아. 그죠? 잘 모르죠. 네. 모르죠. 네.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봐도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이런 뜻이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한 우리 국가 내에서는 네. 이제 한글을 쓰고 한국말을 하면은 그걸 알아듣지만은 네.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죠? 그렇죠. 네. 샌프란시스코 할 때 네. 그 맨 앞에 샌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세인트. 그렇죠. 예. 아, 성 누구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미국 말도 네. 영어지 영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랑 좀 연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산스크리트어 할 때 그 네. 산도 사실은 그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는 말 그대로 이걸 잘 풀어서 보면은 성스러운 글자란 뜻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데 이거 성스럽다는 그 의미 부여 이전에는 그냥 살아있는 말 이렇게 네. 이해하셔도 되고요. 음. 이 말의 그 형태가 조금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또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게 있지만은 이게 그 말의 그 뭐라 하죠? 그 낱개로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 유사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과 그림 말하자면 뭐 여기에다가 이제 소리 이런 게 서로 오고 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피디님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방송한 지가 2년 가까이 됐죠. 벌써 이제 다음 주에 100회인가요? 네, 100회째. 네.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100회 방송 준비하실 거죠? 네,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그죠? 네. 이러면서 아는 거지. 그냥 서로 지나가면 모르잖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과 소리로 네. 그 안다는 거고요. 불교에서도 고승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불경들, 네. 뭐 12부경이라 그러던가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죠? 성경도 뭐 또 파트가 또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듣는 네, 사람을 위해서 네. 만들어진 거라 그럽니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벗어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지나가다가 그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길거리에 출몰하는 게 뭐죠? 그 산 너구리, 또 뭐 그 뭐더라 요새 많이 개체수가 많이 고라니요. 늘어나요. 고라니. 네. 고라니를 우리가 모르잖아. 네. 고라니도 우리를 모르죠. 그렇죠. 뭐 만약 뱀을 만났어. 우리가 뱀을 모르죠. 네. 그럼 쟤는 뱀이거나 이렇게 알 뿐이지 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서로 겁나서 서로 도망치잖아. 네. 그렇죠. 왜? 서로가 통하는 글자와 말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글자와 말을 만들어내서 서로 통하고,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글자와 말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서로를 연관시킨다는 거는 서로를 교환한다는 의미도 있고, 네.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뭐 기타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 네. 이게 좀 강한 것 같은데, 돈을 예를 들면 네. 돈은 말 그대로 뭐죠? 가치를 교환하는 뭐 이런 네. 건가요? 그렇죠. 네. 돈은 말 그대로 돈에다가 다자만 붙이면 뭡니까? 아, 돈다? 그렇죠. 네. 돈은 돌고 그겁니다. 돌아서 돈이구나. 네. 그거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돈은 그냥 도는 겁니다, 사실은. 네. 도는 게 기본적인 그 개념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돈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수산물로, 네. 그다음에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육산물로 서로 네. 뭐를 하죠? 교환을 교환하죠. 했죠. 물물 교환. 돌죠, 네. 그죠? 네. 이게 물건을 서로 돌리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그 돈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냈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느냐면 사람들은 글과 그림과 그 다음에 소리를 네. 또 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돌리는 거를 돈이라는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림이죠. 네. 그거를 만들어내서 서로 그거를 이해시키면서 교환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돈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지. 아, 그죠? 그렇죠. 이게 계속 돌아가면 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축적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물론 이제 인간 집단의 뭐라 해야죠? 문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달시킨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자연을 뭐 극복한다고 하나요? 그런 거에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줬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좀 문제를 좀 계속 일으켰었죠.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뭐 예를 들면은 뭐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네. 돈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 돈의 가치의 기준을 금으로 정했죠. 금으로. 금이요, 네. 금본위제 해갖고 금으로 정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먼저 깨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뭐 뭐라 하죠? 기축통화국이라 그러나요? 네. 그래서 뭐 달러가 전 세계 돈의 어떤 기준점으로 이렇게 그 행세를 했는데 그 뒤에는 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달러를 뭐 1달러를 찍어내면은 그 한편에는 1달러치의 금을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1달러를 주고 이거 금으로 다시 달라. 그러면 이제 금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근데 그 근본위제가 깨졌죠. 음. 그게 아마 닉슨 대통령 때인가 아마 언제쯤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금을 대체로 해서 뭐 석유라든가 네. 뭐 가스라든가 뭐 이런 뭐 개념도 좀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코인까지 나타났죠. 코인.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가상이죠. 가상. 그렇죠. 어떤 가상 세계까지 끌어들인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간극이 생기는, 네. 돈이 순환되지 않고 그게 어디 가서 자꾸 쌓이게 되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돈이 부동산 쪽에 지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대기업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 간격이 참 뭐라 하죠? 느려진. 그렇죠. 느려지고 네.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죠, 지금.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돈이 돌지 않고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환이 되지 않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간극이 많이 벌어지는 게 그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제국의 붕괴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제국의 붕괴 현상. 음.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패권국이죠. 네. 패권국들이 이거를 해외에서 뭐 전쟁이면 전쟁, 예. 그죠? 아니면 뭐 무역이면 무역 이런 걸로 해서 그 재화를 들여와서 일단 수준치를 올려놓으니까 네. 그 제국의 그 패권국의 그 못 사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국가에 잘 사는 사람하고 뭐 거의 뭐 비슷하니까 아니면 최소 중산층 못 사는 나라의 중산층은 따라가니까 네. 그게 이제 무마가 됐단 말입니다. 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네. 네, 제가 이게 시간이 되면은 요번에 작년에 그 미 그 보험사 대표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말하자면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무기로 하는 전쟁을 네. 하지 않고 그냥 무역 전쟁을 원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지금 한 달도 지금 안 됐죠. 안 됐는데 뭐 여기저기 뭐 관세로 아주 그냥 세계 큰 이슈를 던지고 네. 공포를 자아내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국하고 뭐 조금 그 차이가 아니면 그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증상 단계에 저는 들어가 있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가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는 거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그냥 이해하시지 말고 돈이 안 돌아가는 이유 네. 그죠? 돈이 안 돌아가는 이유가 지금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 세력이라든가 부동산 쪽으로 지금 많이 올인하는 느낌이죠. 네. 그 일반 서민들은 자기가 사는 그 주거 그 가격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라 하죠? 스톡홀름 현상이라나 그렇게 해서 엮여 있을 뿐이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근데 의료 붕괴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측면의 한 부분이다. 저는 전에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그 사망자가 예. 예전에 비해서 한 거의 3천여 명이 증가했다는 거는 하루로 치면 얼마 몇 명, 10명이잖아. 10명이면은 그 한 명에 관련된 그 뭐 친척 그다음에 많은 지인들 포함하면은 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100명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 100명이면 100명이죠. 하루에 그 100명 곱하기 10 하면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네. 지금 이 받지 않아야 될 고통을 네. 미리 받는 거겠죠. 근데 이 순환되지 않는 이 간극을 네. 방조하는 게 누구죠? 언론이죠, 언론. 네. 언론도 어떤 이 카르텔의 당사자로 지금 스스로를 묶었다는 얘긴데, 네. 뭐 이건 조금 더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미 보험사 그 대표 그 사망 사건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은 네.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희도 사실은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또 우연치 않은 게 이 사건이 생긴 날짜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지난해 그 내란 사태가 12.3이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거는 12.4예요. 아.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막 시끄러웠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주목을 못했었던 건데 이 회사가 미국의 1위 민간 보험사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고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대표자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분인데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사보험사인데 이제 우리가
그 보험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내가 이제 보험을 청구하니까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험사가 지급 거부율이 미국에서 1위라고 합니다. 거의 제가 알기에 1인가 2인가인데 네. 최고의 회사인데 지급 거부율이 이렇게 제일 높다는 거는 이거를 혜택받는 그 나라의 그 국민들한테는 네. 크나큰 재앙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2020년대에는 지급 거부율이 10%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명이 청구를 하면 한 명한테는 지급 거부를 했는데 그게 2022년에는 22%로 늘었고 이 사건 당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네. 말에는 32%로 늘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네. 이 지급 심사를 그 예. AI에다 또 이렇게 맡겨놓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더 악랄한 거냐면은 자 이제 내가 이제 죽을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보험회사야 자 이 사람한테 지금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했더니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순간 이 환자는 바로 사망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그 지급 거절이라고 합니다. 그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한 6만 8천 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네. 그 보험으로 지급되는 돈이 뭐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미국은. 예. 그런데 이렇게 사망을 하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그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최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도 제가 뭐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건 최근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경향으로 지금 발을 들여놨다는 거죠. 우리가 초반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발이다 했는데 네네. 시작이 됐거든요. 나쁜 의미의 네네. 첫걸음이 됐군요. 네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교통사고 라든가 일반 실비 같은 그런 거에서 네. 이런 작업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보험사 개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보험이죠. 공공의료보험 측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일부 정치인들. 네. 그 공공의료 쪽에서 보면은 이런 그 정치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패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내부 모의라고 하나? 그 와중에 터진 게 의료 대란이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 자꾸 드렸죠. 네. 그 와중에 터진 게 의료 대란이고 지금도 그런 그 보완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슬픈 얘기죠. 그러네요. 이 부분은 워낙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료 대란, 네. 뭐 한편에서는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대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면서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방안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9회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원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이고. 100회에도 우리 비상님도 101회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들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특집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하신 분은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이셨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